얼굴 성형할 때 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 근데 이런 거 하면 성형외과 선생님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 소신입니다. 어떤 얼굴 형태를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 얼굴 형태에 어울리는 얼굴의 센터 코라인을 잡아주시면 그러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안 써도 돼. 저는 성형은 동시에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씩 해야 된다. 코부터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씩 하시면 큰 돈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채열의 코멘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방학 앞두고 있어서 코 네. 성형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얼굴형마다 좀 각각의 컴플렉스들이 있잖아요. 코 성형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각진 얼굴도 짧은 얼굴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런 원장님의 가이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얼굴 형태에 따른 코 모양. 얼굴에 있어서 가장 센터는 코라서 코의 모양과 비율에 의해서 얼굴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코 상담할 때도 얼굴형을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얼굴을 갖고 계시면 이런 코가 어울린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형태를 먼저 나눠야 되는데 되게 세분화해서 막 10가지, 12가지 나누신 분도 있고 심플하게 서너 가지 나누신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정말 심플하게 가려고요. 왜냐면 대부분 요 3, 4가지 정도의 형태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은 보통 얼굴이 기신 분들은 보통 코도 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부리, 화살코, 처진 코 같은 코 라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인중과 비주가 이루는 요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 비순각이 90도 이하로 이렇게 처져 보이면 얼굴도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 비순각이 너무 처지면 안 된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남성분과 여성분은 완전히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스트레이트한 코를 원하시잖아요. 직반, 반버선 이런 여성스러운 코보다는 약간 스트레이트한 코를 선호하시는데 스트레이트한 코를 만들면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비순각이 너무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도에서 110도 사이 정도로 적당히 너무 처진 코를 교정해주면 얼굴이 덜 길어 보여요. 그렇다고 또 절대 들창 코가 또 되면 안 되죠. 요즘 트렌드는 어떤 얼굴을 유형이든지 간에 코끝이 들리는 들창 코든 다 싫어하세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테크닉이 좀 부족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작고 좀 짧은 코가 많거든요. 그런 코를 높이면서 이렇게 대부분 들려서 오신 분이 되게 많은데 요즘은 어떤 연예인, 여성분들, 이건 남성분들이고 이 코의 길이감을 좀 중시해요. 코가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코가 이렇게 들창 코 는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길다고 코를 너무 짧게 들창 코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아닐 거예요. 얼굴은 긴데 코가 들리면서 인중도 길고 턱이 더 하악이 길어 보이는 약간 어정쩡한 비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이 기시면 비순각이 너무 처지지 않게 조정해 준 건 중요한데 너무 들창 코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얼굴 유형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로로 이렇게 동그라신 분들, 얼굴이 좀 동그랗다. 펑퍼짐하다 이런 분들은 보통 얼굴 3등분 했을 때 이 미드 페이스가 좀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얼굴들은 반대로 코의 길이감을 좀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얼굴을 이렇게 잡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비순각을 좀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얼굴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서 코가 들창 코인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코끝을 연장해 주는, 얼굴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코끝이 막 90도 이하로 처져서 화살코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약간 비순각을 살짝 내려서 코를 길이감을 주면 얼굴이 또 비율이 계란형으로 이렇게 얄쌍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평하고 각지신 얼굴들도 얼굴이 진짜 조망만한데 그런 분들이 코가 낮고 퍼져 있다. 그러면 사진 찍거나 카메라 봤을 때 얼굴이 넙대대해 보여요. 그래서 좀 각지고 좀 얼굴이 밋밋하신 분들은 코끝이 좀 오똑한 게 좋아요. 우리 복코라고 하죠. 코가 이렇게 펑퍼짐하고 콧대가 낮고 퍼져 있으면 얼굴이 더 각져 보이고 더 퍼져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안면 윤곽하고 돌려 깎고 뭐 주사를 맞아도 코 라인이 슬림하게 오똑하지 않으면 얼굴이 계속 펑퍼짐해 보이거든요. 코가 너무 뾰족해지고 찝히면 안 되겠지만 코를 좀 슬림하게, 코끝도 좀 모아주고. 근데 이때 비율이 중요해요. 눈썹부터 이 콧볼로 이루어지는 이 라인이 약간 호리병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퍼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보형물 티가 나고 여기는 또 밋밋하고 그것도 안 이뻐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요즘 재수술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코가 너무 뚱뚱하다고 너무 이렇게 콧볼을 잘라서 콧구멍이 이렇게 찝혀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안 어울려요. 얼굴이 사각형이고 펑퍼짐해서 코를 좀 오똑하게 만들어준 건 중요한데 얼굴 기신 분은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했듯이 이 코 폭도 너무 이렇게 찝히고 코가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것도 이상해요.
요즘 고객님들이 갖고 오시는 연예인 사진을 봐도 코가 이렇게 찝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수지 님도 많이 얘기하는데 코는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찝히거나 뾰족하지 않게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슬림한 코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사각형 얼굴이 아주 갸름한 느낌으로 바뀌실 거예요. 일명 이제 V라인인데 광대는 좀 있으신 분들, 네. 이제 연예인으로 치면 이제 한소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역삼각형 얼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코 라인을 너무 두껍게 가져가면 안 돼요. V라인이 죽어요. 코가 펑퍼지면 찝히고 이렇게 된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슬림한 라인을 갖고 계시면 이 V라인이 더 돋보여요. 길이감을 보자면 V라인이면서 턱이 약간 기신 분들은 코가 너무 들리면 안 돼요.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얼굴이 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적절하게 약간 길이감이 있는 게 오히려 인중도 안 길어 하악이 강조돼 보이지 않게 적절한 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콧대가 두꺼운 분들은 콧대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뼈 자체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콧대 절골을 해야 되죠. 절골을 해서 모아주면 슬림해져요. 두 번째 방법은 코뼈 그렇게 두껍지 않으신 분들은 실리콘을 넣던 뭐 진피를 넣던 보형물을 잘 깎아서 이렇게 퍼져 있는 콧대 위에 이렇게 보형물을 이렇게 얹어줘도 슬림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절골도 하고 보형물도 얹으면 완전 슬림해져요. 코끝이 뚱뚱하신 경우에는 이제 기둥을 잘 세워서 이렇게 슬림하게 모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건 테크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콧볼 축소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가 뚱뚱하지 여기 자체가 이렇게 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자꾸 콧볼을 잘라서 여기 콧구멍은 이렇게 되고 여긴 뚱뚱한 게 그대로 교정이 안 돼서 오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복코 교정은 콧볼 축소보다는 열고 들어가서 이 콧볼을 이루고 있는 연골 자체를 좀 잘라서 볼륨을 좀 줄여준다든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코를 좀 모아준다든지, 너무 찝히거나 좁혀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모아주고, 콧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슬림하게 해드리면 아주 좋아요. 근데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사실 콧볼 축소까지 가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들 여기가 뚱뚱해요. 팁 부분이. 여기는 뭐 이렇게 퍼져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포셉으로 환자분들 코만 한번 딱 당겨드리면 갑자기 코가 확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이거든요. 이 폭 자체를 확 줄여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저도 콧볼 축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가끔가다 하는데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동양인들은. 그래서 동남아 분들도 보통 오시면 코가 뚱뚱해 보이는데 열고 들어갔을 때 보통 이 콧볼을 이루고 있는 알라카틸리지라고 하는 이 콧볼 연골 자체가 굉장히 뚱뚱하고 비호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잘라줘야 돼요. 코 바깥쪽 피부를 잘라주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긴 뚱뚱하고 여기만 이렇게 찝혀서 오시니까 숨을 못 쉬어. 코 막히고. 근데 뚱뚱함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열고 들어가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이 콧볼 자체를 좀 잘라주는 볼륨 리덕션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비주에다가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텐트 치듯이 기둥에서 텐트를 치면 올라가죠. 이렇게만 해도 코가 싹 올라가요. 뭐 다른 성형외과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뭐 연골 묶기, 피부에 뭐 밑에 있는 지방층 태우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들은 보통 그런 것들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형할 때 더 어려운 게 큰 코를 줄이고 슬림하게 하고 비율 좋게 하는 게 좀 더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어려운 게 이제 코가 굉장히 작고 슬림하고 심지어 짧고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코는 높일수록 뾰족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높아지는데 코끝은 둥글둥글하고 좀 볼륨감이 있게, 쉽게 얘기해서 코가 좀 커졌으면 좋겠길 바라시는 분이 좀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단순히 뭐 보형물을 두껍게 든다고 코가 뚱뚱해진 것도 아니고, 낮고 작은 분들은 높여놓으면 피부가 너무 당겨지니까 피부가 보형물을 못 받쳐서 빨개지거나 보형물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피부가 버티지 못하는데 너무 과하게 두껍게 코 크게 만든다고 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작은 코를 적당히 높이면서 볼륨감을 주는 게 사실 좀 더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작은 코 분들 오시면 높이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너무 낮은데 너무 높여달라.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에서 가장 무리 없게 너무 코가 뾰족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걸 권유를 드리거든요. 나름 꽤 높여드리고 만족을 시켜드리는데,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피부가 못 버티는 경우도 많고 모양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협의를 한 다음에 수술을 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만 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막 해주는 선생님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얼굴 성형할 때 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 근데 이런 거 하면 성형외과 선생님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 소신입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가장 1번을 해야 되는 거는 코입니다. 코. 왜냐면 얼굴의 가장 센터, 중심 라인이 코라서 코 라인이 바뀌면 눈매도 바뀌고요. 얼굴의 라인도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난 얼굴이 커. 광대 축소하고 얼굴 양악하고 오시는데 코가 슬림해지고 오똑해지면 안 해도 얼굴이 갸름해 보여요. 정말 마법처럼.
눈도 미간이 딱 쓰면 눈매가 싹 교정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 아쉬운 부분 있으면 이 중심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그래도 눈이 좀 이상하면 눈하고 그 다음에 팔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동시에 하는 수술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팔자 수술, 귀족 수술이라고도 하죠. 왜 귀족이냐면 귀티나 보인다고 해서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높일 때 팔자 부분이 확 꺼져 계신 분이 있어요. 볼륨이 확 꺼져 보이면 되게 사람이 빈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볼륨을 주는 수술을 하는데, 보통 뭐 필러도 쏘고 지방도 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흡수가 잘 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코 성형할 때 볼륨을 주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게 바뀌면서 조금 귀티가 나는 상을 바뀌기 때문에 이 팔자 수술을 보통 코 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같이 하냐면, 귀족 수술을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성형외과에서는 요 입안으로 이걸 째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거든요. 여기 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위치가 사실 가장 꺼진 쪽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좀 멀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그 위치를 잘 못 잡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입안에 세균이 많으니까 감염되기도 하고 당연히 아프고 입안이. 그래서 저희 병원의 특징은 코 옆으로 넣어요. 최단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 동네로, 비계방으로 코 안쪽으로 살짝 1cm 째가지고 옆으로 넣어주면, 여기 박리 안 하기 때문에 딱 위치하기 좋아요. 제거도 쉬워요. 코 할 때 옆에 귀족 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코가 높아지고 여기가 센터라인이 딱 올라오면, 요 팔자에서 앞볼까지 볼륨이 살짝 올라오고 코가 이렇게 딱 높아지면, 그러면 얼굴 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실 입체감은 거기서 끝나거든. 그러면 사실 뭐 돌려 깎고 눈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실 확률이 좀 떨어져요. 정리하자면, 저는 성형은 동시에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씩 해야 된다. 근데 그 원칙은 센터부터 좀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 하면서 요 귀족까지는, 팔자까지는 같이 한다.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라인의 볼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갸름해 보이면서 입체감을 띠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원장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병원 사례를 조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봐도 이 사람은 코밖에 안 했는데 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많죠. 좀 됐는데 예전에 굉장히 코가 정말 쑥 들어간 느낌으로 안면부가 함몰돼 보이니까 눈이 튀어나와 보이고 주걱턱이 심하고, 그래서 저한테 오시기 전에 견적을 정말 몇 천만 원을 받고 오셨어요. 양악, 턱 집어넣는 수술, 코, 눈, 광대 날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 3천만 원 견적을 받고 오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코만 딱 해드렸거든요. 코를 쫙 빼드렸더니 갑자기 턱이 이제 안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여기에 딱 쓰니까 입이 들어가 보이고 턱이 들어가 보이고 눈이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입체감이 달라지셔서, 그분은 양악도 안 하시고 눈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코만 하고 가셨던 분 있고요. 그분은 사실 거의 2천만 원 아낀 거네요. 그렇죠. 돈 몇 천만 원 아끼셨죠. 또 모델 분이었는데 정말 얼굴 보면 요만하거든. 완전 V라인이야. 근데 사진만 찍으면 넙드대, 코가 낮고 퍼져 있으니까 얼굴이 퍼져 보였는데, 제가 코를 쭉 빼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매가 교정이 되고 코가 슬림해지면 희한하게 V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시면서 갔던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얼굴 형태에 따른 어울리는 코라인이었잖아요. 사실 얼굴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한테만 어울리는 코라인이 딱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얼굴의 중심은 코고, 코의 모양과 비율, 비순, 그러니까 코끝의 각도라든지 코 폭,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는 이제 내년 대비해서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좀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마치 살 빠진 느낌도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시다면 얼굴의 센터 라인을 잡아야 된다. 어떤 얼굴 형태를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 얼굴 형태에 어울리는 얼굴의 센터 코 라인을 잡아주시면 그러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안 써도 돼. 코부터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씩 하시면 큰 돈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PD님이 요거만 따로 지금 빼서 또 컨텐츠를 찍자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또 혹시 코에 대해서 또는 악철의 코멘터리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PD님과 상의해서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봬요. 안녕히 가세요.